안녕하세요. 윤땅의 리딩북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벌써 2020년 연말이 다가오는데 저 말고도 모든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인데 연말 같지 않는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왜 원래 이맘때쯤 되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리고 새해가 다가오고 연말이다 보니까 많이 들떠있는 사람들도 많고, 원래 같았으면 보통 이제 여행 계획을 많이 세우거나 뭐 인연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거나 실천을 하고 있을 시기인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뒤죽박죽, 정말 멋대로죠. 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 거라 생각하지만, 힘들다고 걱정한다고 그 걱정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걱정한다고 사람이 그 걱정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슬럼프에만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걱정하는 것보단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런 거를 먼저 찾아보고 실천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첫 말이 시작하기 전에 많이 길어졌는데요. 그러면 오늘 윤땅의 리딩북 14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의 달인이 될 것. 한 가지 질문을 그대에게 하고 싶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아마 상대가 자신의 말을 정말 재밌어하고 진심으로 들어줄 때였을 것이다. 길을 쫑긋하고 두 눈을 반짝이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앞에 있다면 이야기를 하는데 흥이 나게 되어 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갑자기 말문이 트인 듯 잊고 있던 이야기도 생각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사람이다. 그와는 다르게 대화 도중에 가장 속상할 때는 아마도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건성으로 듣고 있을 때일 것이다. 나는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은 먼 산을 바라보고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는가. 또한 듣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데 영 내 이야기를 공감해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그리 달가운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공감은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공감하지 못하는 대화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대화다. 그건 대화가 아니라 한 사람의 넋두리에 불과할 뿐이다. 긍정적인 사람은 공감을 잘한다. 그리고 잘함을 넘어서 공감의 달인이 된다. 왜 긍정적인 사람은 공감을 잘하게 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사람은 상대방을 가감없이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가 거리의 불황자든 유명 정치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이해하면서 대화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자신만의 벽을 세워두고 대화를 시작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전부터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고 무시한다. 그렇게 본다면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자신보다 낮은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누군가 그대를 자신보다 한참 떨떨어진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화에 임하고 있다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정말 그 자리에서 뺨을 한 대 때려주고 일어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대화의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다시는 저 인간하고 만나지 않겠어. 다시는 저 인간에게 나의 진심을 이야기하지 않겠어. 이건 악의적인 분노가 아니다. 인간으로서 끓어오르는 본능적인 분노다. 공감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이런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감받지 못한 사람만큼 가여운 사람도 없지 않을까 싶다. 그가 가여운 이유는 부정적인 사람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공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일 자신과 대화한 상대방을 가여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면 공감하지 않고 무시하면 된다. 그리하면 소중한 사람과의 인연이 끊어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여워지는 건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서서히 깨닫게 될 것이다. 때로는 무지에서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무시가 아닌 무지에 의한 공감의 부재라도 상대방에게 서운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자신이 무지에서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면 지금부터라도 공감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공감하는 건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다. 어느 30대 주부가 남편이 자신을 공감해주지 않아서 괴로워한다. 우리 남편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말을 해도 공감해주질 않아. 늘 자신의 불만만 늘어놓지. 내가 회사 다니고 집안일하고 애들 보느라 정말 허리가 휠 지경인데 나 몰라라 해. 요즘 같아선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어져. 이 말을 들은 남자 동창도 마찬가지로 불만을 표출한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집사람은 내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난 집에 가면 꺼다 놓은 보리자루 신세보다 못해. 월급은 와이프가 당연하다는 듯 다 가져가고 난 머슴처럼 일만 하지. 또 아이들도 머리통이 컸다고 이젠 날 거들떠도 안 봐.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고 매번 날 무시하니까 애들도 따라한다고. 나도 다 때려치우고 바람처럼 소리 없이 사라지고 싶은 때가 많아. 이 두 사람의 하소연이 비단 이 두 사람만의 이야기일까? 아마 대한민국의 수많은 부부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일 것이다. 자신 말을 공감해주지 않는 아내를 둔 남편은 불행한 사람이다. 물론 자신의 말을 공감해주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도 불행한 사람이다. 부부는 서로의 말을 공감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한 가정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결혼이라는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된 두 사람이 서로를 공감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그들을 공감해주겠는가? 집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찬바심새가 될 뿐이다. 아내에게 천대받는 남편이 회사에 나가서 길을 펴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천만의 말씀이다. 남편에게 천대받는 아내도 친구들을 만나는 친정에 가도 절대로 길을 필 수가 없다. 자신이 말을 안 해도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외적으로 그 기운이 표출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개성을 가감없이 받아들여라. 그것이 긍정이다. 그런 긍정이야말로 소통의 기본이 되고 공감의 발원지가 된다. 성격이 모난 사람도 성격이 유순한 사람도 다 공감받기를 원한다. 인간은 누군가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들어줄 때 가장 편안해진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이야기에 깊은 공감을 보여줄 때 최고의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가장 유능한 정신과 의사는 어떤 의사일까? 바로 환자의 하소연을 가장 재밌게 들어주는 사람이다. 환자가 울면 같이 눈물을 흘리며 울어주고 환자가 웃으면 박장대소하며 같이 웃어주는 의사가 가장 유능한 의사다. 정신의 병은 공감으로써 거의 절반을 치유된다고 볼 수 있다. 네, 윤땅의 리딩북 14번째 이렇게 오늘
마쳤습니다. 14번째 주제가 공감의 달인이 될 것입니다. 공감. 이건 뭐 편견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공감을 해주는 거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남자에 비해서는 더 유두리 있게 더 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는 저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 또한 공감을 많이 해주기는 하지만 글쎄요. 때로는 진심을 갖고 공감을 해줄 때도 있고 반대로 연기 아닌 연기처럼 공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나쁜 점이지만 어쨌든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할 때도 있고 하소연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데 그거를 공감해 주지 않고 딴청을 피운다거나 반대로 그 말에 집중을 하지 않는 게 솔직히 외적으로 다 표현이 되잖아요. 그게 다 느껴지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와 반대로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와 그 생각을 해서 본인 또한 사람들에게 공감을 해주는 모습을 조금 더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 더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윤땅의 리딩북 14번째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